요즘 제철이라 토마토 많이 챙겨 드실 텐데요. 그런 토마토에 이건 몇 방울만 더하면 염증은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10대 슈퍼푸드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건강에 너무도 좋은 토마토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먹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 효능을 100배 높이는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은 보통 남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60대 이상의 여성에서는 심혈관 질환 환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 여성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로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바로 토마토가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토마토 속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만성 고혈압 환자에게 식이요법으로 토마토를 먹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토마토의 기적 같은 효능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토마토는 눈 건강에도 으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에 걸렸다는 이야기 흔히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중요한 눈이 더욱 침침해지고 예전처럼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 답답하실 거예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실명 원인으로 손꼽히는 황반변성은 시력이 떨어지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으로 완전한 치료가 어려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자주 먹게 되면 노화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나 백내장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덕분입니다. 루테인은 강한 빛이나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는데요. 또 지아잔틴은 노화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걱정되는 황반변성이 생기는 위험을 낮춰주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니 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토마토 꼭 챙겨 드세요. 토마토는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요즘 들어 자꾸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아 신경 쓰이지 않으셨나요? 그럼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토마토가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가장 해로운 적이 자외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땡볕에 피부를 보호하려면 선크림을 외출 전에 꼼꼼히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토마토까지 챙겨 드시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토마토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상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피부암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제철 싱싱한 토마토 챙겨 드셔서 피부 건강도 지켜보세요. 토마토의 또 다른 기적 같은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두었다가 깜빡해서 까맣게 태운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니 혹시 치매인가 걱정하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치매는 걸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말 힘든 병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럴 때 토마토가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우리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들이 뇌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뇌세포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낡고 손상되는데 라이코펜이 마치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작용해서 손상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인데요.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을 많이 챙겨 먹은 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느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치매 예방에도 으뜸인 토마토 꼭 챙겨 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토마토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효능 100배 높여주는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혀서 먹기입니다.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좋지만 살짝 익혀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좋은데요.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작은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토마토 세포 안에 꼭꼭 숨어 있는데요. 토마토에 열을 가해서 익히게 되면 그 세포 벽들이 부드러워지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라이코펜 성분들이 밖으로 더 쉽게 나오게 되고 우리 몸이 흡수하기 훨씬 쉬운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익힌 토마토를 먹으면 생토마토를 먹을 때보다 라이코펜을 우리 몸이 더 많이 더 잘 사용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88도의 온도에서 30분 동안 열을 가했을 때 라이코펜이 35%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토마토의 영양분을 온전히 먹고 싶으시다면 익혀서 드세요. 토마토 제대로 먹는 법 두 번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토마토를 먹었을 때 입에서 걸리적거린다고 껍질 드시지 않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토마토 껍질은 그냥 얇은 껍데기가 아니라 식이섬유와 좋은 영양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도 토마토 껍질 근처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껍질은 토마토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좋은 성분들을 껍질에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러니 껍질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좋은 소중한 영양분들을 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토마토 드실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까지도 꼭 챙겨 드세요. 효능 100배 보는 제대로 먹는 방법 세 번째는 기름과 함께 먹기입니다.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좋은 라이코펜은 물과는 별로 친하지 않고 기름과 더 친한 지용성 성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몸이 라이코펜을 쏙쏙 흡수하려면 기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라이코펜이 기름이라는 택시를 타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잘 이동할 수 있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토마토를 기름에 볶거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에 좋은 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익힌 토마토를 먹으면 생토마토를 먹을 때보다 항암 성분을 30% 이상 더 먹을 수 있는데요. 특히 덩어리째보다 으깨서 먹을 때 영양분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가열에 다지거나 으깬 뒤 올리브유를 넣으면 생토마토를 덩어리로 먹을 때보다 9배 이상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 더욱 영양가 있게 익힌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토마토를 익힌 다음 믹서기로 주스를 만드실 때 올리브유를 몇 방울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염증도 없애주어 암 예방, 치매 예방에 으뜸인 익힌 토마토 주스 챙겨 드세요. 그럼 토마토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보통 하루에 중간 크기의 토마토 2개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한 입에 먹기 편한 방울토마토를 드실 때는 하루에 15알 이하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과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독이 되는 토마토와의 삼국궁합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토마토 썰어 설탕 뿌리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꺼내 먹으면 시원하고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서 즐겨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가 주시면 국물까지 다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마토와 설탕은 궁합이 맞지 않는데요. 토마토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라는 좋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B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피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토마토 속에 있던 비타민 B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설탕을 분해하는 데 다 쓰여버리게 됩니다.
설탕 때문에 바빠져서 원래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데요. 그러면 토마토 속 좋은 영양분을 우리 몸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설탕은 필요 없는 칼로리만 더하고 혈당도 높이게 되니 토마토는 설탕과 같이 드시지 않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토마토와 궁합이 잘 맞아 건강에 더욱 도움되는 찰떡조합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라는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우리 몸속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바로 소금에 그런 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토마토의 칼륨과 소금의 나트륨이 만나면 우리 몸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맞춰줍니다. 마치 둘이 힘을 합쳐서 우리 몸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데요. 그리고 토마토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토마토 속에 있는 비타민C가 공기와 만나서 힘을 잃는 것도 막아줍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소금이 토마토의 단맛은 더 살아나고 신맛은 줄어들게 해주어 토마토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금을 뿌려 먹으면 설탕보다 훨씬 건강하게 토마토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토마토 드실 때 소금 살짝 뿌려 같이 드시길 추천드릴게요. 독이 되는 토마토와의 삼국궁합 두 번째는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고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이나 너무 많은 영양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토마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도 콩팥이 양을 조절해서 몸 밖으로 잘 내보내줘야 하는 영양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일을 잘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가 토마토를 많이 먹게 되면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약해져 근육마비가 오거나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져서 부정맥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토마토를 가급적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와의 찰떡궁합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토마토와 달걀 둘 다 암을 막아주는 좋은 식품인데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포스비틴이라는 단백질이 암을 예방해주고 우리 몸에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DNA의 손상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과 토마토는 암 예방에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인데요. 주 10회 이상 토마토와 달걀을 같이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45%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암 예방 효능을 100배 높일 수 있는 달걀과 토마토 같이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토마토 달걀 볶음인데요. 방울토마토 10개, 달걀 2개, 다진 마늘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달걀은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올리브유를 적당히 넣어주세요. 그 다음 마늘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가 살짝 익으면 중불로 조절하고 달걀물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살살 밀어가면서 스크램블로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다 익으면 재료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굴소스를 약간 넣어 풍미를 더해주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토마토 달걀볶음 완성입니다. 암 예방에 너무 좋은 토마토 달걀볶음 꼭 챙겨 드세요. 이어서 토마토와 최고의 찰떡궁합 올리브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를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암세포가 죽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은 착한 기름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리브유의 기적 같은 효능과 효능 100배 높여주는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유의 기적 같은 효능 첫 번째는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자연적으로 완치되지 않아 평생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명 중 1명이 당뇨병으로 힘들어하시고 있어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은 비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뚱뚱하면 일단 당뇨병을 의심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계속되는 체중 증가가 몸 안에 인슐린을 더 필요하게 만들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만과 높은 혈당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에는 엘레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특별한 성분이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도 몸 안 인슐린이 그 기능을 더 잘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점점 더 늘어나는 몸무게를 빼고 싶으시거나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뒤에서 설명드릴 올리브유 주위에서 제대로 먹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올리브유의 기적 같은 효능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암세포를 없애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명당 1명이 암으로 힘들어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리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어르신들께서는 평소 식습관 관리와 운동을 통해 암 예방에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이런 암 예방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없애주는 식품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암세포 속 쓰레기를 저장하는 작은 주머니를 손상시키는데요. 그렇게 손상된 암세포는 자기 스스로 죽어 사라지게 됩니다. 암세포를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에 노출시킨 결과 암세포가 30분에서 1시간 안에 빠르게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암이 걱정되신다면 올리브유를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기적 같은 효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1명이 치매로 힘들어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치매는 걸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말 힘든 병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럴 때 올리브유가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올리브유가 풍부한 식단이 기억력과 사고력을 높여주고 치매가 생기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올리브유를 포함한 건강한 식사가 아니라 올리브유만 먹어도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요. 올리브유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올리브유를 하루에 반 스푼 이상 섭취하는 사람이 치매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28%나 낮았다는 결과입니다. 올리브유 속에는 치매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올레인산입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그 올레인산이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주는데요. 그러니 올리브유 챙겨 드셔서 걱정되는 치매도 예방해 보세요. 올리브유의 기적 같은 효능 네 번째는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은 보통 남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60대 이상의 여성에서는 심혈관 질환 환자가 남성보다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로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도움되는 식품이 바로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데요. 올리브유를 매일 한 스푼 이상 먹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20%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은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심혈관 건강에도 으뜸인 올리브유 챙겨 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드실 때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 좋은 올리브유 선택하기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압착, 원심분리 등 기계적 방법으로만 올리브유를 추출한 것을 버진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도가 0.8 이하이고 특유의 맛을 가진 것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하는데요. 열을 가하거나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기름을 빼내게 되면 특유의 맛과 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효능도 낮아지는데요. 그러니 올리브유라고 해서 다 같이 건강에 도움되는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구매할 때는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빛으로부터 보호되어 올리브유의 품질이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은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 두 번째는 적정량 먹기입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라는 열매를 으깨어 즙을 짜내 만든 기름인데요. 올리브유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기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라 과하게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장에서 대변의 움직임이 빨라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의 하루 섭취 적당량은 15에서 30ml 정도인데요. 쉽게 말해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은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만 챙겨 드시길 추천드릴게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세 번째는 생으로 먹기입니다. 올리브유는 가열하게 되면 좋은 효능이 대부분 사라지는 만큼 불을 사용하는 요리에는 맞지 않는데요. 올리브유는 다른 식용 기름들에 비해 기름을 가열할 때 연기가 나는 온도인 발연점이 낮은 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기준으로 발연점이 약 180에서 210도 정도인데요. 더욱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올리브유가 발연점을 넘기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알데하이드가 생겨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등의 이로운 성분들은 열기에 타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올리브유는 생으로 드시거나 요리에 사용할 때는 마무리 단계에서 가볍게 위에 뿌려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 네 번째는 올바르게 보관하기입니다. 올리브유는 빛, 열, 공기에 노출되면 빨리 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올리브유를 구매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 다섯 번째는 혈액약과 같이 먹지 않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고혈압이나 심장병 때문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와파린 같은 혈액약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올리브유를 드시게 되면 그런 약의 효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올리브유에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하는 비타민 K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항응고제의 혈액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올리브유를 드시고 그 양을 조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액체 황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올리브유는 노년기 건강에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를 먹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올리브유를 먹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꾸준히 올리브유를 드셔보세요. 혈당 조절부터 체중 감소,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시는 효과까지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드실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찰떡궁합이 있는데요. 바로 레몬입니다. 순수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레몬즙을 넣어 마시는 건데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보세요.
숟가락을 이용하시기 불편하시다면 집에 있는 소주잔의 3분의 1 정도의 올리브유를 넣고 거기에 레몬즙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레몬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또 수분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느끼함 없이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니까요. 활용해보세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의 70%는 자신의 병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때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채울 수가 없어 의사분들도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가 오메가3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메가3는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고민되셨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라는 성분은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또 DHA 성분은 뇌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크기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이 우수한 DPA 성분이 적고 정작 혈액순환을 개선하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성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회사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순도와 제조사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저도 친정엄마께 선물해 드렸는데요. 저희 엄마께서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전에 먹던 오메가3와는 다르게 먹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리미엄 세롤리에 제품은 청정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더욱 우수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이 으뜸인 DPA 성분은 무려 10배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D, E까지 하루에 간단히 2알만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액순환 개선부터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데요. 특히 공기나 빛과의 접촉으로 영양제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독성물질로 변할 수도 있는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해 품질 좋은 오메가3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가족과 지인들께도 많이 공유하셔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